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선출직으로 뽑힌 최고위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몫으로 지목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한 자리가 그렇게도 최고위원을 하고 싶었던 송갑석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책위 의장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김민석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답답하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야 이거 완전히 수박에 포위된 거 아니야? 이재명 이제 큰일 날 거 아니야? 생각한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김민석은 지난번 6.1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조용히 납작히 있으면서 꾸준히 반명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주로 어디서 했느냐? 바깥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본인 지역구 관리라고 지역구의 사업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3선씩이나 된 중간에 그렇게 오래 쉬었었던 영원한 철새! 김민석 선생께서 정책위 의장을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인은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 출마도 안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정책위 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 넘버 3, 넘버 4쯤 되는 자리입니다. 넘버 2는 다들 알겠지만 사무총장입니다. 돈을 관리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이러이러한 거 합시다. 토요일날 집회합시다. 우리 모두 만들고 할 때 먼저 알아서 하거나 가장 깊게 하는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에선 우리끼리 파벌대로 다 해먹으면 된다 하던 구정치 프레임에 있었던 양반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할 때마다 쳐자고 아직도 자냐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맨날 좋으냐고 얘기했던 유인태 같은 양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 많은 거 벼슬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법 좀 많아졌습니다. 나이에 6자 달았어요. 그런데 나이 많다고 함부로 어디 가서 반말하고 오늘도 제가 후배 한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말을 놔도 되고 야 이 새끼야 저 이 새끼야 해도 될 사이입니다. 그 친구 저한테 맨날 말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그만큼까지 말 놓는 거 잘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 숫자가 있는 건 아닌데 서너 번 이상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수다도 떨고 서로 흉금도 터놓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 개인으로 아는 동생은 모르겠지만 같은 분야에서 뛰고 있는 동생이면 웬만한 일이 있기 전엔 말 안 놓는 게 맞습니다. 왜냐? 동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다고 말 막 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저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합니다. 근데 정말 까탈스럽고 정말 예민한 사람은 포커스를 정확히 맞춥니다. 뭐냐? 기존의 정책을 펼치던 정치인들은 국민들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저 지 눈에만 안 띄면 나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든 난 안 보면 그만이 하고 국민들 소리도 다른 정치인의 비판도 외면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 꾸준하게 외쳐온 메시지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느냐? 그래도 식구다. 챙기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김민석은 바깥에 나가서 김민석이 얼마나 오종종한 인간이냐면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이 후보일 때 송영길을 지지한답시고 시청 앞에 연설을 하는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때 송영길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박영선 의원 모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송영길이라는 이름을 안 내고 더 기가 막힌 건 박영선도 그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지? 송영길이라는 이름을 하나도 안 했어요. 서울시장과 재보궐선거라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의 이름을 안 부르면서 그게 무슨 지지연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나 마찬가지로 속이 요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까탈스러운 이재명은 바깥에 나가서 떠들면서 국민들 심기 시끄럽게 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양 떠드는 거 할 때 찾아갑니다. 사는 거 별거 없어. 기억하시죠? 김종민 의원이 미래 비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비전이 아니라 비명 집회처럼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김종민 내가 딱 가가지고 여기가 비명 집회라는 얘기 있던데 아닙니다. 비전 집회입니다. 그래요? 어떤 회의 있는지 저도 반영할 거 있으면 해야 되니까 결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면에서 얘기합니다. 김종민 진짜 당황했죠.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썩소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처럼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하는 그 빌어먹을 썩소. 정말 그런 거죠. 호남권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빠졌을 때 새롭게 송갑석이 들어갈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송갑석은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걸 아직 안 한 사람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온갖 얘기해가면서 난리 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2차
구려괴교 규탄 집회에서 이정미가 좀 곤혹을 치렀더니 내뜸 페이스북에다가 써가지고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따위 글 썼던 사람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공천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이번 국면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당이 쫓겨날까봐 쫄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내에서 정의로운 척 민주주의가 이런 거 아니다 어쩌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 얘기를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얘기라는 게 뭐다? 상식적이고 77.77%로 이재명을 뽑았던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의 얘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열심히 지지했길 바랐고 당대표 이재명이 됐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지하고 열심히 당이 잘 돼가게 해야 될 텐데 조정식을 쫓아내고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어떤 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는 CBS에 나와서 5선이나 된 조정식이가 왜 거기서 사무총장하고 앉아있어? 이런 막말을 하고 있었죠. 유인태가 그랬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양반도 나이가 있는 양반인데 제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런 양반들이 설쳐되는 이유, 과거의 공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다는 척만 하고 이들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데 뻔히 보이는 데서 이재명 눈앞은 아닌데 뻔히 보이는 언론에 나가서 칼 휘두르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민주당을 찔러댔던 놈들입니다. 그걸 눈앞에 딱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이런 걸 정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 친구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입니다. 그걸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자존심은 자기 내부에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바깥에서 무슨 평가라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만 조금 나쁘죠. 근데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가 자기 자신 전체가 돼버려서 막 난리칩니다. 조금만 모욕당해도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김민석은 저 같은 하바리 유튜버, 작은 유튜버가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잘근잘근 씹어줬습니다. 그를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되는데 노력했고 그가 당선된 후에 얼마나 개파대로 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지 저는 벨이 꼴려서 그 잘난 척하고 궤변 드러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당선됐을 때 제가 제 영상 보게 되면 철새 아닌 텃새 김민석 이러고 했을 때 엉엉 울면서 전화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끊임없이 대장동으로 공격하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열심히 뛴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뛰었으면 알았겠죠. 열심히 안 뛰고 쇼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한 걸 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저는 도저히 같이 못 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게 리더십이고 자기만 말로만 식구다 하면서 야 보기 싫은 저 새끼들 치워! 이러는 졸장부가 아니라 어차피 당내에 여러 개파가 있습니다. 소위 호남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순진하고 정말 착한 호남 당원들은 지금 이 방송에 보고 계신 광주분들, 전주분들, 전라남북도 계신 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야 광주에서도 송갑석인 싫어해. 그런데 거기 있는 최고위원들 당에서 뭔가 받아먹을까 하는 사람들 송갑석 했습니다. 송갑석이 최고위원 투표에서 거기 1위 했었던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밀어주려고 하는. 게다가 아시죠? 호남표의 기대는 자존감이 낮은 최고위원들, 예컨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베이더 나왔을 때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요즘 혼자서 외로웠나 보죠. 송갑석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욕심내고 들어와서 최고위원에게 이제 껄끄럽게 계속 나오겠고 말할 때마다 토달 거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러우면 어때요? 집안 내부에서고. 그리고 그들이 방송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그걸 받아 쓰는 게 좋습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싸우는 장수들 많잖아. 정청래도 있고 박찬대도 있고 서영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장경태 같은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고민정도 이제까지 6개월 가까이 봐온 게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같이 얘기하겠죠. 송갑석이 들어와서 헛소리 읽는 거 하겠죠. 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럼 바깥에서 하는데. 적은 더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래야 동태를 살피고 볼 수 있는 것이죠.